정봉주의 정치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도 안 하고 들었네. 안녕하세요. 70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지금 이 시각 right now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날씨 전국 흐리고 비 밤부터 기온 뚝 떨어집니다. 자, 주말에 추우니까 일교차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고요. 그리고 경남 창원인가요? 시외버스 파업. 경남 시외버스 파업이거든요. 절반가량 운행이 중지했다. 자, 세 번째 안봉근 이자만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네 번째 박근혜 제명. 오늘 자유한국당 최고위에서 박근혜 제명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이 중에서 봉도사고로 고른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는 안봉근 이재만 오늘 새벽 구속 뽑습니다. 사필 규정 인과응보.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일 1부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오늘 정상근 기자가 나오셨으니까 정포인트 뉴스. 자, 정포인트 뉴스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한번 딱 하면 쫙 튀어들어와서 인사해야지. 그걸 제가 두 번 소개할 때까지 기다려요? 네, 눈치 군대 보고 다시 한번 있었어요. 가고 싶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면제죠? 갔다 왔죠. 진짜요? 네. 방위? 아니요, 현역으로 갔다 왔어요. 어디서 근무했어요? 저 고양시에 있는 34단. 군번? 군번 029610인가 어쩌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군번을 못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이가리 군번이지. 아니, 그렇게 지금 제가 제대한 지가 지금 10년 이상이 넘었는데. 그래요? 네. 아니, 그럼 태어난 지 58년 된 난 주민등록번호 잊어먹어야겠네? 주민등록번호는 계속 쓰잖아요. 네. 이런 거 받아주면 자꾸 안 되는데. 예. 막 몰아붙이니까 쫄죠. 아니요, 뭐 쫄진 않았는데 이거를 생방송이다 보니까 어떻게 받아쳐야 되나. 그럼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제도를 갖고 네. 국민을 억압하면 국민은 쫄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그렇게 나가는 그러면 지난 9년 동안 이렇게 국민을 네. 억압해서 쫄게 만들었다. 이런 걸 보여준 거. 아니, 간단한 스튜디오 안에서도 확 몰아붙이니까 순간 확 쫄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결국에는 뭐 아니, 사필 규정 정상 기준은 아닙니까? 순간 다이어트가 되는 거 딱 쫄면서. 진짜 이 방송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요? 네. 출연료 많이 주니까 참아야죠 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3496님 안봉근 이자만 두 사람 구속되니까 기분이 막 좋아지네요. 자, 가족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요. 본인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요. 지금까지 4년 동안 누렸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생각하면 네. 이것도 약한 거죠. 그렇죠. 뭐 이전에 이미 좀 구속이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국민들께 생각하는데 그렇죠.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갔었죠. 예. 왜냐면 피할 때 근데 사실 더 불안했어요. 네. 언젠간 올 것이다. 그렇죠. 근데 오늘 딱 사진 보니까 두 사람이 포승줄에 묶여서 있는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통쾌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격세지감. 기자가 통쾌했다 그러면 안 되죠. 통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전벽해 격세지감. 네. 또 사필 규정이기도 하고요. 사필 규정. 네. 인과응보. 그렇죠. 허재용님, 정봉주님 멋있으시네요. 매일 타방송 듣다가 요 며칠 정봉주 정치쇼 들었더니 딴 방송 못 듣겠어요. 다른 방송에 뭐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정봉주 정치쇼 말고 뭐 방송을 하나? 글쎄요. 그러니까요. 딴 방송이 있다는 얘기는 또 이분한테 처음 듣네. 뭐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조만간 파업이 풀리면 공영방송 자, 첫 번째 풀리면. 뉴스.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작가분들 빨리 첫 번째 뉴스 하래요. 네, 첫 번째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게 보낸 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재만 비서관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움직였을 뿐이다. 네, 맞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받았고 받은 돈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돈을 썼다. 집행을 했다. 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뒤에 있던 1+1 최순실 씨의 지시에서 최순실 씨 용도대로 썼을 개연성이 높죠. 높지 않을까 하고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돈에 이게 만약에 네. 최순실 씨 뜻대로 움직였다? 그럼 진짜 경제 공동체 이제 딱 빼도 떨어지는 박도 거죠.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빼박이. 예. 그러니까 뭐 이 돈의 사용처가 어디냐가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 최순실 씨가 그때 TV조선에 나왔던 보도대로 의상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을 맞추고 자기 지갑에서 현금을 5만 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네. 그럼 이게 국정원에서부터 안봉근 이재만 최순실 지갑.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 영상이 딱 나왔을 때 뭐 이 돈을 그러면 최순실이 이게 낸 거냐. 최순실이 냈으면 그건 뇌물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좁혀져 가니까 그 뭐 어쨌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막 예. 그게 뭐 사실 대통령 돈이었다, 뭐 아니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 돈이었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게 흔적이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많지 않은 게 거의 네, 없었죠. 없었죠. 네. 네, 없었기 때문에 뭐 어쨌건 이게 최순실 씨가 결국엔 사용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는 그 안봉근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 그리고 뭐 정호성 비서관도 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였다라고 일종의 부른 거죠. Coming out. 네, 예. 부른 거고 뭐 사실상 뭐 그래서 오늘 아침인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뭐 이제 박근혜 근처에는 뭐 전두환의 장세동 같은 인물이 없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니 조폭 보수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사이가 좋은 사이죠. 아, 그럼요. 이게 뭐 어쨌건 죄가 있으면은 명백하게 밝히고 뭐 사실을 또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게다가 또 이 국가정보원의 돈은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뇌물을 줘도 자기 돈으로 줘야지 남의 돈을 뇌물로 이렇게 주는 경우는 근데 우리가 네. 주는 현상만 얘기하지만 네. 왜 줬을까? 그렇죠. 왜 줬을까? 누가 달라 그랬을까? 네. 그래서 이것을 한 법조계 인사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2002년 대선 때 네. 대재벌 기업들이 이회창 당시 후보에게 차로 돈을 줬잖아요. 100억 차떼기. 100억 차떼기 할 때 이재용, 이건희가 직접 운전해갖고 돈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둘 지도부 그 수뇌부 사이에서 야, 돈 줘라. 알았어. 갖다 주마. 그리고 밑에 제일 믿는 변호사 누구 시켰던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이마이마해서 돈을 정기적으로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조계 인사들은 딱 본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니 느닷없이 그 기획실장이 돈 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국정원 돈을 그렇게 뭐 줄 리가 없는데 어쨌거나 뭐 그게 뭐 지시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뭐 어쨌건 뭐 이 돈이 그 뭐 특수활동 사용비라고 해서 뭐 대북 공작이나 아니면 해외 공작을 할 때 쓰는 돈인데 이 돈을 빼가지고 청와대를 주는 거면은 또 국가정보원장은 그거를 몰랐을 리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면밀히 조사를 해서 네. 네, 또 사용처까지 또 밝혀내야겠죠. 예, 뇌물은 직무연관성 다 공무원과 공무원은 무조건 있는 거고. 네, 대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대가성은 그 입증할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돈을 주는 저 사람을 내가 왜 잘라? 자연스럽게 대가성. 1918님 어제 아빠 뉴스에서 대화 나누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화살이 겨눠지네요. 역시 봉도사님이시네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출연하신 분들이 잘하라고 작가분들이 잘 써준 게 잘하는 겁니다. 네, 저의 공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저의 모든 공을 작가 PD에게 돌리노라. 뭐 수상하세요? 네, 그렇군요. 전화 왔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다음 전화시죠 뉴스 계속. 다음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검찰이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예. 현직 검사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장호중 그렇죠. 며칠 전까지 부산지검장. 네, 전 야. 부산지검장이고요. 별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검사장. 네. 예. 검사장급인데 이 검사장급이 구속된 거는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특혜를 받은 그 유명한 진경준. 네, 예.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라고 하고요. 야. 그리고 검사장급은 아니지만 변창훈 서울고검검사 그리고 이재영 전 의정부지검 형사 5부장 이렇게 3명에 대해서 검찰이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변창훈 또 한 명이요? 이재영. 네. 이재영 어이 할 때 그 제자예요. 재영. 네. 예. 이재영 이재영 검사고요. 이분들 그렇게 사건 조작하고 네. 시뮬레이션하고 가짜 사무실 만들어놓고 가짜 증거하고 그럴 때 네. 궁금한 게 네. 양심의 가책은 없었을까요? 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은 게다가 내 또 자식과 내 부인이 보고 있다 하면 그런 짓을 저지를까요? 이게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텐데 게다가 또 지금 상대방이 자기 친정이었잖아요, 일종의. 예. 검찰이 와가지고 그거를 윤석열 검사가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예. 거기에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요. 가짜 서류를 제출해서 이제 수사를 방해하는. 네, 이번에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도 바로 그 혐의입니다. 예.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을 방해했다는 건데 예. 그 더욱이 어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그 이재영 여기 아까 예. 말씀드린 사람 중에 이재영 검사가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같은 현안 TF 소속의 정모 변호사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이 드러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모 변호사는 이전에도 이재영 검사와 통화를 많이 했는데 그때 아마 진술을 맞추다가 검찰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증거를 찾아내니까 뭐 심리적 압박에 딱 직면을 해서 그래서 자살을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어쨌건 이때 이재영 검사와 계속적으로 통화를 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영 검사가 이 정모 변호사를 회유를 하거나 예. 함께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6일 밤쯤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착한 끝은 있어도 선한 끝은 없다. 전에 한번 우리가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속담 못 들어봤죠. 네. 그거 아주 할머니들이 이게 민중 생활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착한 끝은 있어. 착한 것에 대한 보상은 있어도 네. 악한 끝은 없다. 악한 것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악한 것은 끝없이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정말 작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전에는 네. 그 속담이 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저도 MB에 대해서 이렇게 다씀 이제 하고 그럴 때 감옥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MB가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왜냐하면 승승장구하니까. 그렇죠. 네. 예, 빨리빨리 가래요. 지금. 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너무 이게 편집권의 관여를 심하게 다 잘라버릴까 봐 그냥 확. 뭐 저도 멘트가 별로 없어가지고 예. 어쨌건 다 말씀드릴게요. 다음 그렇죠. 뉴스. 박문준 고용주 이사님. 예, MBC 고용주, 대주주인 예. 방송문화진흥회 고용주 이사장의 불신임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 방송문화진흥회는 2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을 했는데요. 2일 오후 어제 오후요? 네네, 예. 2일 오후요. 아울러 이 이사장 불신임안과 더불어서 이사에서 해임하는 건을 그 건의를 하는 결의안도 통과를 시켰어요. 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선임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고영주 이사에 대한 이 이사장에서 물러났으니까 이사에 대한 그 해임을 해라 이렇게. 방통위에다 해임해라. 네, 요청을 방통 했고. 손 하나 안 대고 코 풀려고 하지 말고 좀 뭐 해라 뭘 해라. 그렇죠. 근데 뭐 예. 해임하려면 어쨌건 증거 자료는 있어야 되는 예. 거니까 뭐 방통위가 지금 지속적으로 뭐 증거 자료를 모았고 또 이전까지 방문진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번에 이사 구성이 바뀌면서 제출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창원 터널 앞 폭발 사건. 네, 그 2일 오후 1시 20분께 창원 2일 터널 오후 발음이 안 되네. 2일 오후 사람 이름 같아. 2일 오후. 어제 오후. 네, 어제 어제 오후. 오후. 그렇죠. 네, 1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창원 김해간 창원 터널 앞 1km에서 예. 1km 지점에서 드럼통 70개의 차량용 윤활유를 싣고 달리던 5톤 화물차가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운전이었을까요? 뭐였을까? 경찰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를 했는데 목격자 진술과 그거를 종합을 하면 차가 계속 휘청거리다가 예. 갑자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대요. 그럼 졸음운전일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균형을 못 잡은 건가? 졸음운전보다는 지금 뉴스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서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뭐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대체로 기계 결함, 브레이크 고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건 아닌가. 운전자가 사망했네요. 네, 운전자가 사망을 했고 이렇게 신원 확인이 쉽게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불에 타고. 네, 이게 폭발을 했잖아요. 예. 폭발을 해서 총 사고가 몇 명 사망인가요? 3분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55세 여성, 23세 여성인데 앞뒤 차에 있던 분인가요? 반대편 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인데 거기에 이제 그 차량용 윤활유가 드럼통이 쏟아지면서 차량과 부딪혀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차량 9대가 불에 탔고요. 예. 3분이 돌아가시고 5분이 중상인가요? 중상 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23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오래 근무를 하다가 예. 올해 드디어 정규직의 꿈을 이뤘는데 이 차량을 어머님이 주신 차라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이? 어머님은 이제 돌아가신 분의 어머님이 주셨는데 예. 그 어머님은 자기 탓인 줄 그렇게 아시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신다고. 알겠습니다. 자, 정포인트 뉴스 정상훈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여의도 UFC로 돌아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끝장 토론. 영원하면 고개 돌리는 사람들 많아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이철이 청문회 스타 더불어민주당 군사이버 사령부 저격수. 그렇죠? 저격수란 말은 좀 별로 싫어요. 제가 써먹어서 싫어요. 노웰컴. 저 사람도 왔는데 노웰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들리는데 밖에서. 저분들은 웰컴. 자, 그리고 처음 나오셨죠?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님. 홍보본부장입니다. 홍보본부장이? 네네. 당 시청률은 시청률이래. 지지율은 지금 몇 프로죠?
우리 당 지지율 예. 20% 조금 넘고 있습니다. 20% 넘었어요? 네. 홍보부장 아니냐 그럼? 10%인데. 그거는 갤럽이나 뭐 KOSI는 좀 다르고. KSOY. KSOI. 여기 여론사 전문가예요, 여기. 뭐 그렇지만 약간 또 틀릴 수 있게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진수희입니다. 예. 전직 재선 의원 복지부 장관. 그만하세요. 그 얘기는. 왜요? 싫어요? 너무 오래된 장관이 좋았어요? 의원이 좋았어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어느 게 좋았어요? 지금 최고위원이 제일 좋습니다. 최고위원이? 좋습니다. 당 오늘 소녀풍으로 해서 아주 나이도 소녀예요. 그러니까. 예. 예. 정신연령으로 패션이. 소녀입니다. 예. 자, 그리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한번 지지율 팍팍 오르고 서울에서는 드디어 2위를 달아냈습니다. 지지율. 아십니까? 관심 없어요. 뭔 지지래요? 옆중에 정의당 지지율. 정의당 지지율. 지지율 윤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청년층 지지율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싸우면 딱 맞아요. 예. 당 지지율 다 합치면 한 200% 되는 거 아니야?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직권이지 뭐. 예.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서님, 방송 너무 재밌어요. 항상 아침마다 기대되는 방송. 따분한 정치를 재밌게 풀어주는 정봉주의 정치쇼 청취율 조사 기간 끝났습니다. 이제 강조 안 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청와대로 간 돈 어디에 쓰였을까? 이 진수 의원님. 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재만 전 비서관이 탁 불었어요. 예. 불 거라고 예상했어요? 저는 예상을 못했는데 그래도 정호성 전 비서관이 끝끝내 이 박 전 대통령을 좀 디펜드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보면서 예. 이재만 안봉근 두 비서관 또 좀 비슷한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그랬는데 딱 보니까 이제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모시고 있던 분한테 그냥 다 떠넘기는 상황이 돼서 이 박 전 대통령의 이 곤란한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참 좀 그 예측이 불허하고요. 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옥 안에서 또 배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안 됐지만 국민들은 그동안 안 된 상황을 4년 동안 겪고 있었는데요. 국민들을 생각하셔야죠. 아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딱 걸렸어. 에이. 에이. 자, 지지율 2위 정당 정의당.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슬퍼요. 예.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이제 적폐청산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신적폐 이런 이야기 하대요. 근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신적폐가 가능합니까? 단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딱 180. 우리가 말하는 적폐청산은 쌓을 적자에 나쁠 패다. 그래서 패단을 없애자는 지금 거죠. 쌓이고 있는, 제가 새로 봤을 쌓이고 때 있는 적폐다. 둥글 적자를 쓰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자빨로 어떻게 해볼까 하는 건데. 전혀 그런 거 아니다. 아니 나그 단어가 성립이 안 돼. 먼지도 지금 안 쌓인 시간이 지금 뭐냐는 쌓이고 거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박근혜 전까지는 적폐로 보고 그 이후의 적폐는 신적폐로 본다. 이게 이렇게 보는 의원님들이요. 거죠. 의원님들이 그 국정감사 한번 하고 오잖아요. 워딩에 클래스가 틀려져. 클래스가 더 낮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져요. 예. 컨텐츠와 무관하게 일단 마무리 좀 하세요. 아니 좀 봅시다 좀. 아이고 뭐 말 좀 하려고 하면 이게 방송의 신적폐요. 이 적폐 청산이 진짜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느꼈고요. 특히나 이번에 아마 이철희 의원님하고도 그때 정치발전특위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문제된 특수활동비 이 부분 국회까지 포함해서 모두 이건 바꿔야 된다. 이제 감사받자. 추진비나 이런 뭐 특수목적 경비로 해서 좀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특히 국정원이 한 5천억 가까이를 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 돈을 갖다가 거기서 삥땅 쳐가지고 거기다 갖다 바치면 쓰겠습니까? 40억씩. 그리고 떡고물 1,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씩 참 한심한. 근데 나를 보고 한심하다고요.
근데 이건 철저히 더 드러내야 더 있을 겁니다. 아마. 아니 그리고 삥딱 이런 방송 용어, 비방송 용어 쓰지 마시고요. 아니 방송 용어. 이 분에 대해서는 예. 써도 괜찮아요. 너무 비방송 죄송한 용어. 용어다. 예, 비방송 용어니까 방송 용어는 빙당. 예. 핑당. 자, 예. 박성중 의원님 예.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예, 데뷔구라. 제가 와이스 때도 있었고 청와대 DJ 때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뭐로 계셨었어요? 뭐 행정관으로요. 행정관으로.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은 뭐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DJ 정부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최근에 뭐 그 월간 조선에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 2001년 조사에서 김흥업 씨한테 예. 두 분 국정원장이 3,500만 원 줬다 진술도 나왔고 예.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이 조사하고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또 해야 찬성한다. 된다. 예, 분명히 해야 된다고 용기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저는 여야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있고 진짜 대한민국의 앞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정보기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정보기관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예를 들어서 CIA, FBI, 최근에 있는 DNI 국가안보국이라는 예. 소리입니다. 이 세 개 정보부처 총괄 예산 편성하고 외부 공개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바뀌었다 해서 새로 들어가서 조사해가지고 공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아니, 오바마한테 돈을 안 주잖아요. 예, 안 주죠. 대신. 트럼프한테도 안 주고. 대신. 예. 그다음에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 각기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타기 정말 하시는 것 같아요. 제도 개선 차원에서 아, 원래 물타기 하시는 거 예. 같아요. 아니요, 물타기가 아니고요. 그게 뭐 익스큐- 객관적인 예. 객관적인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음. 그리고 이제는 끊자. 그리고 정말 제도 개혁해서 제대로 하자.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전술이에요. 예. 말씀하세요. 물타기가 물타기가 아니고 저는 사실 오늘 날씨가 참 묘한 감상에 적게 하는 날씨잖아요. 그래서 안 제가 그런데요? 오늘 비가 왔고 짜증나던데? 아니 오목기호역에 내려서 예. 오목공원 쪽을 쭉 걸으면서 기분이 산책을 굉장히 맞아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튜디오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정치 이야기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급 짜증 모드로 이걸 들어가는데 좀 소프팅 풀어줘야지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면서 어렵고 짜증나는 정치인데 이렇게 좀 재밌게 들으면서 이해가 좀 되는구나. 근데 오늘 제가 예. 이 오목공원 옆을 쭉 걸어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오늘 기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분은 지금 오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강제로 지금 제명될 어떻게 됐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 최고위원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현재 최고위원회. 제가 그 참여석 요원인데 예. 지금 뭐 우리 봉도사께서 예. 안 넣으면 안 된다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니 참 그러니까 깜짝이야. 자기가 만든 당에서 이제 쫓겨나면서 동시에 자기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그 직원으로부터 또 배신당하는 뭐 이런 상황이면서 그 양반 심정이 어떨까 한번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다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갑자기 또 뭐 그렇게 특수활동 디펜드 민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박성준 의원 얘기하신 게 예. 다른 정권이 다 그랬다고 해서 이 박 정권에서 그렇게 한 게 저는 익스큐즈가 되지 않는다. 정당화 될 수 없다. 예, 그런 생각에서 당연하지. 제가 물타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하지. 그게 좀 심했다면 제가 뭐 예. 저는 네, 참 철회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평상시 하시는 그 말씀이 수준을 보면 할게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같이 조사하고 해서 진행을 좀 공개하고 공정하게. 제도 개선이 돼야 아니, 된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차원이지 뭐 얘기하고 바로 물타기 하는 없어. 건 절대 아니다 이런 아니, 말씀. 뭐 제도 개선에는 동의합니다. 예. 예, 이철희 의원 말씀하시죠. 아이고, 제도 개선해야죠. 그러니까 어머 진행까지 하실래요? 요즘 어디 뭐 직장 알아보고 계세요? 예, 괜찮은데요. 이철희 의원님. 예, 저는 우리 박 의원님이랑 좀 생각이 다른데 저도 DJ 때 뭐 청와대에 있었습니다만 그랬었죠? 그때 뭐 저는 국정원 돈이 오간다는 얘기는 전혀 못 들어봤고요. 제가 받은 적도 없을 뭐 행정관이 뭐 그런 거 받았겠습니까만 행정관이 알 수 없는 사정이고 제가 알기로는 없다. 또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을 지내신 분도 없었다고 얘기했고 김만보 참여정부 때 국정원장 하신 분이 그런 거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시려면 명백한 뭔가를 제시를 하고 그때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재만 전 비서관의 언급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했어요. 그래도 좀 다행이다. 예, 일개 비서관이 1억씩 땡겼다 그러면 속된 말로 그 나라로서는 진짜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도 대통령 지시였다고 하니까 한편으로 좀 다행이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대통령이 국정원에게 돈 갖고 오라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개인 착복을 했거나 개인 용도로 썼다 그러면 그거가 억장이 무너질 일이죠. 예. 국민들 장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서울 원장이 청와대로 간 돈 특수 공작 사업비다. 그리고 아까 윤서원이 자 이제 이거 꼬리표 다 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 다른 나라 정부기관처럼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거는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수 공작 활동비는 영수증도 첨부한데 있기랑 쓰고 나면 지금 어디다 쓰는지 확인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군가는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록은 남아야죠. 방법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비공개로 하되 국회 정보위는 정보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로 발설을 못하니 국회 정보위에만 보고를 한다든지. 그건 할 수 있죠. 오래간만에 진짜 답을 내는데. 오래간만에. 난 정치 복귀하셔야겠네. 난 목포 안 내려가요. 지금 그거 재선한다고 목포 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목포 안 가요. 자꾸 그러면.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 진수인데요. 왜 그 그 얘기하셔야 돼요. 잘하셨어요. 활동비 명목에 특수 공작이라는 말이 들어간 건 아마 대북 관련한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한 거라는 뜻 아닐까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아니 지금 그 장관 출신이 때 그런 거 잘 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아니요. 전 뭐 워낙 그 부분에서 국정원이건 정부부처건 예산 항목이 장관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활동비 중에서도 예를 같은 대북 특수 활동비 뭐 예. 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뭐 특수 공작 활동비를 누가 체킹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쓰일 수 있다. 야, 진수 의원님. 네. 자, 명백한 불법 자금 간 거다. 뇌물 지금 그 변호사들 이거 분명 뇌물이다. 직무 연관성 있다. 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45개요? 그럼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근데 저는 그거의 법적 근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또 다른 엄청난 삼성 뇌물 수준을 뛰어넘는 저희가 건가? 국정감사에서 국방이니까요. 그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이런 게 많이 논의가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돈이 어디다 쓰여지는지 조금 출처 확인이 되면 그런 일을 못 하거든요.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렇죠. 원천적으로 못 하죠. 그 돈이 어디서 쓰는지를 누군가를 알고 있다 그러면 못 하는 건데 참고로 그런 게 허술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불법 행위를 누군가가 지시하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차제 다 정배해죠. 2014년인가 2015년에 3명이 공이 강남에서 집 샀죠. 9억짜리. 9억짜리 이제 공시지가예요. 예. 그럼 실제로 한 13, 4억쯤 된다 그래요? 그러거든요. 그 정도 가겠죠. 우리 재산도 보니까 두 배, 우리 두 수초 배는 잠원동에 놨더라고. 아, 그래요? 예. 그때 서초 구청장 할 때 그 집상 구청장은 내가 2006년부터 10년 했으니까. 예. 그때는 아니었죠. 그때 직인 안 들어갔구만요. 2006년서부터 10년까지. 2010년까지. 아니 근데 진수인데요. 예. 아, 잘하고 계세요, 지금. 왜 몰라요, 사람들이. 정석이신데. 예. 저거까지 해주셔서 내가 바른정당 진수입니다. 라디오에 특화된 패널인 것 같아요, 제가. 깔때 그만두자고 얘기하세요. 내용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그 이재만 비서관 이야기를 그냥 고지 곧대로 믿는다면 자기는 그냥 심부름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대로 갖다 주고 집 사고 이런 건 아마 추가로 따로 땡기다든가 오, 더 커지네, 갖다 그러면은. 용돈 비슷하게 준 돈이 아니었을까. 오호. 원래 옛날에도 심부름 하는 사람 한 봉투이 따로 있었죠. 심부름 값으로. 옛날에. 그거 왜 이우락 전 정보부장이 떡고물 이런 얘기도 그렇죠, 그러잖아요. 뚜껑을 떨어진다는 이야기. 참고로는 제가 응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예. 너무 마녀 사냥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좀 그렇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거는 마녀사회라고 해야 잠깐 내 된다고 말씀 봐요. 말씀 이야기하세요. 이재만이라든지 이런 사람 비서관들이 1억을 받아서 자기가 챙겼다면 이건 완전 도둑놈이죠. 크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공개를 뭐 어떤 부른 것 같고 한 것 같고 40억에 대한 부분을 그럼 과연 어디다 썼느냐. 제가 뭐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뭐 이 사람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청와대 뭐 특수활동비도 일부 뭐 그 있겠지만은 어떤 추석이라든지 뭐 구정 때 그 어떤 뜻값이라든지 휴가 때 그런 거라든지 또 현장에 가면 군부대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가면 군부대 가면 뭐 보통 한 1,000만 원, 3,000만 원씩 줘버립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특수공작, 특수 뭐 예를 들어 포상, 특수 그 공적이 있을 때 뭐 이런 데 대해서 뭐 100% 40억이 완전히 뭐 개인으로 갔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니요. 잠깐만 제 말 들으세요. 물론 뭐 지금 국민의 어떤 공분에 국민의 마음에 들려면 그거 전부 대통령이 먹었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의 뭐 여론에 맞겠죠. 네. 그러나 나는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전직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국가 원수였는데 그래 어느 정도 만약 커버한다면 그렇게 대변하고 싶다. 물론 뭐 거기 전부 거기에 써 있다고 내 말 뭐 그게 예. 대변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일부라도 그런 어떤 걸 다만 부여하고 싶다. 박성중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추정일 뿐이죠. 예, 추정입니다. 예. 자, 윤서 의원님. 분명히 추정입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을 증거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증거가 그 없으니까. 청문회 때요, 그 고영태 이번에 좀 보석으로 나왔는데 그때 증인으로 나왔는데 예. 거기하고 한번 담배 피면서 담배. 괜찮아요, 이야기를 괜찮아요.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거기가 청담동에 원래 의상실이 있었대요. 근데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한 벌에 하는 부분들을 수백 번씩 최순실이가 날랐어요. 근데 그 돈을 최순실이가 지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영태가 따로 그 부분을 원래는 가방 사업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최순실에 좀 기대가지고 좀 돈 좀 벌어보려고 한 건 나중에 회의했지만 거기서 원단값만 주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돈이 아까 여기 나오는 안봉근이 제2부속실장인데 여기 이영선 윤전추 그 핸드폰 잘 닦아준 그 양반 있잖아요. 이영선. 네. 이거하고 잘안 맞는 내용 같은데. 옷집을 드나들었고 그래서 그 옷값의 부분에 제가 그 한 7억 정도 추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있잖아요. 고가에. 그것도 다 100억 추정이잖아요. 아니요. 지금 구체적인 돈 주사를 논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은 사람은 없는데 논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100억 주사, 태반 주사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여기서 이것이 그분에 쓰인 게 아니라 난 병아리 감별은 들어봤습니다만 진박 감별한다고 여론조사에 5억 원 쏘였어. 그건 또 뭐 예전에 정부도 그래서 그랬다고 이것을 합니다. 아니, 자꾸 예전 정부 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이것이 마세요. 40억이 그 정도의 뭔지 그래서 알고 같이 그렇게 얘기 아니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들어갈 확률도 대단히 많았다. 그래서 더 이 부분은 제가 볼 파헤쳐봐야 때 돼요. 우리 박 의원님 설명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군부대 가서 대통령이 돈 주는 걸 기록 못 합니까? 그건 또 할수 청와대 있잖아요. 특수활동비가 있잖아요. 그럼요. 청와대 특수활동 기록할 수 있는 데는 내 쓸 수 있는 돈을 아닌 다른 데 썼다는 부분적으로 거잖아요. 할 지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 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들어보세요. 겁니다. 예. 떡값 줬다 그러잖아요. 떡값 누구한테 줬냐 이거죠. 예를 들면 수석한테 줬다. 자기 돈으로 줘야죠. 재산도 있으시니까. 근데 한 푼도 안 썼잖아요. 월급도 꼬박꼬박 다 저축했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의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진박이란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의원들에게 줬다. 이거는 법 위반이에요. 심각한 상황이 더 커지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러니까 이게 국회는 줄 당을 필요가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지. 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분 다 동의하시고 이거 그 특수활동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책. 국민들, 청취자분들 다 듣고 그래 이거 문제 있는 거 다 동의했어. 처벌 받을 거야.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숨겨서 예를 들면 분단 국가니까 예. 대북 활동을 하는데 뭔가 써야 될 돈이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쓰는 용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어떤 형태든 이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있어야 된다.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있어야죠. 국회에서 만들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있어야죠. 박성중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지금 국정원법에 보면은 예. 이게 대한 상세한 게 나와 있습니다. 함부로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법과 제도는 돼 있는데 예. 운용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이종찬 우리 DJ 정부 때 국정원 초대 국정원장이었죠. 예.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당시도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 당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국정원법은 잘 돼 있다. 다만 안 지켜서 문제다. 그러나 만약에 이걸 잘못 지켰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가중처벌을 하자. 그렇게 이분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우리가 분단 국가의 특수 사항도 고려하고 또 외국에서 여러 어떤 보안 이런 기관들의 어떤 예. 특수 활동비도 돼 있는 걸 감안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법이 잘 돼 있으니까 법을 정비할 필요는 없겠다. 아니, 법이 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 들었어요. 얘기를 들으시고. 예. 국정원법 봤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게 것은 내 말을 끝까지 듣고 이야기했다. 저기 돌멩이 3개 갖다 주세요. 던지면서 싸우시게.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국정법이라든지 관계 법령을 보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더 고쳐야죠. 예. 그러나 전반 알겠습니다. 너무 뭐 이 법이라든지 이런 제도라든지 행편없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알겠습니다. 정말 가중적인 처벌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 중요하다. 윤서 의원님 한 40초 발로. 국정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난해 같은 거 9천억이었어요. 특수목적 활동비가 전체 예산에서. 요즘 뭐 돈 없다고 맨날 그 민주당 때려대만 이것을
특수 목적 경비로 하면 그 용처를 특정을 해서 이거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어디 가서 봉투 줄 수 있다. 물론 경력금 줄 수 있죠. 이거 업무 추진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근거가 남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건 국회까지도 다 포함이 되고 일반 부처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 국정원만 이야기하자는 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천억이라는데 그 돈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자 3부 잠깐만요. 3부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끝났어요? 가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 자, 아까 말씀 못 맞췄어요. 윤서님 잊어먹었죠?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전 버리고 이러고 잊어버리셨어요. 이야기하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그래서 요거 이제만 안 본 거는 조금만 하고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만 안 본 건 제도가 필요하냐? 지금 국정법은 충분히 되어 있으니 예. 제도 개선 필요 없다. 저 어제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2018년 예산 관련해서 예. 당에서 한 명씩 나와서 토론회 했는데 이 부분이 하나 중요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나 여기 국회에도 있어요. 물론 액수는 적습니다만은 특히 그 홍준표 오늘 또 이야기 나왔는데 홍준표 원내대표 할 때 4천만 원씩 받고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약간 당마다 비율은 좀 틀리지만 그래가지고 그 부인한테 해서 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 원내 대표단한테 왜 이 특수활동비를 줘요? 그건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나 의장. 이런 부분은 업무 추진비나 이런 걸로 해서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해서 이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거기에 투명성을 높이는 투명성을 업무 높이자. 추진비 예, 진수입니다. 특수목적 경비로 하자. 오늘 아주 진수입니다. 유형만 들었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예. 근데 제도 국회가 개선. 아니잖아 지금. 제도 개선, 그러니까 얘기할 수 예, 있어요. 알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 필요하고요. 법이 완비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안 지키고 이러는 건 법이 실효성이 지금 불충분하다는 얘기니까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제도 개선 좀 하고 국회가 제도 개선 하자는데 힘이 실리려면 국회의 특수활동비도 좀 투명하게 하는 것 차제 같이 해야 국민들이 동의할 겁니다. 네 분이 좋습니다. 네 분이 공감하셔야 될 게 이 방송 듣는 일반 서민들, 일반 그 청취자들 억장이 무너져요. 그건 다 공감하시겠죠? 맞죠. 자, 속보 들어왔습니다. 자유한국당 박근혜 출당 홍준표 대표 위임 한국당 최고의 결론 못 냈다. 예상하고 계셨었는데. 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오. 뭐 일부 그 어떤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늘 운명의 하루다. 굉장히 어려운 하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 이제 홍준표 대표는 지금까지 뭐 초선, 재선, 삼선 충분히 오후 만찬을 통해서 이야기도 들었고 또 최고위원회 사전회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교감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보수 우파의 어떤 정당으로 거듭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진통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표대결을 통해서 분열되는 것보다는 그 보고의 형식을 통해서 전체적인 의견 합의 동의를 하자 이런 쪽으로 동의된 것으로. 자, 홍준표 대표가 오늘 중 숙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결정 내리겠다 했는데 홍 대표가 결정하게 되면 당원 당규상에 이제 당규상에 출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윤리위원회 규정을 본다면은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나면은 10일 이내에 본인의 어떤 의견이 없으면은 자동 출당되는 걸로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이 알겠습니다. 의원의 경우에는 그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됩니다. 자, 진수 의원님. 네. 그러니까 원래는요. 원래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뿐만 아니라 최경환 서청원 의원 출당까지도 같이 논의되고 있었거든요. 네. 일단 하나만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거의 막장 드라마를 방불할 정도로 서청원, 최경환 의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서로 다 공개할 것 같은 수건이 없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마 제 느낌상으로는 홍 대표가 이 박근혜 출당 선에서 이거를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봉합 수준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두 분은 현직 국회의원이고 의총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원내대표 소관 사항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물쩍 그쪽으로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닌가. 너무 그 예상을 가지고 그만 합시다. 이거 503호 탈당 문제 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을 낼 필요가 우리 있어요. 입장에서 뭐 간단히 아니 왜냐면 오늘 별 의미도 없는데 오늘 왜요? 오늘 또 많은 그- 사람 관심도 있잖아요. 오늘 박성중 의원 그다음에 윤소아 의원 두 분 발언하시는데
진수 의원은 약간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고 여기 우리 이철 의원님은 방청객 수준이에요. 여당이니까. 즐기는 거지, 여당이. 여당이니까. 이철 의원님. 뭐 저는 야박하게 드릴지 모르겠는데 예. 그 국회에서 탄핵했고 헌재에서도 탄핵당했고 지금 구속돼 있는 분을 이렇게 당을 나가게 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저는 그분이 안 나가는 그분의 심정도 이해를 못 하겠고 예. 자유한국당이 이런 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분을 내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그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자유한국당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이게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다음에 생각해요. 당의 문제를 너무 예단하고 또 그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들 아니, 그 주제가 올랐으니까 해야 돼요. 자유한국당에도 내부 여러 파들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박성중 의원님 무슨 파요? 뭐 제야 중도죠. 또 바른정당까지 갔다 왔으니까. 아 갔다가 다시 했고. 예. 복귀파예요. 복귀파입니다. 사실 저희들 상당수 그 미리 그 커밍아웃을 해야지 우리 몰랐었잖아요. 몰랐습니까? 예. 상당수 대부분의 어떤 중도라든지 합리적인 사람들은 보수 계매를 또 대선에서 이렇게 패배한 가장 원인적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다. 그래 차라리 희생정신을 발해서 내를 밟고 가라. 예. 이래 했으면 우리 보수가 살 수 있는 참 유일한 길인데 그걸 안 그게 안 해줘서 되니. 안타깝다 이런 우리 어떤 의견도 많고요. 또 일부의 친박 어떤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분들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에 이건 예의가 아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반발이 예의는 있고 국민한테 지켜야죠. 그렇게 무슨 전직 이거는 대통령한테 이거는 제 지킵니까? 이야기니까요. 우리 그분들의 이야기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서로의 어떤 의견 대립이 있다는 것은 예. 이건 뭐 건강한 민주주의의 좌표 아니라 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여당 돌발 의견. 질문. 네. 12월 9일 234명 안에 있었다 없었다 대답할 수 없다. 12월 9일 234명 안에 있었다 없었다 대답할 수 없다. 참 계셨으니까 그뭐 바른 그걸 정당으로 물을 일단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작은 빵이죠. 그거는. 아니 몰라 청취자분들이 몰라 12월 9일 무슨 일이 아, 이거 있었는지. 벌써 저 인터넷에 이름 다 나오고 다 나왔어요. 아, 뭐 그때는 가결하셨다.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 중에 예. 그 64명이 예. 뭐 찬성했다 해가지고 뭐 인터넷에 온갖 친박애들한테 많은 비판을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더듬는 거여서 예. 가결을 하고 바른정당까지 갔다가 왔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예. 드릴게요. 진수인데요. 예, 아주 좋아요. 아이고. 오늘 아주 신났어. 아니 국민들이 보기에 지극히 상식적인 예. 일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을 나가시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하나도 이렇게 시끄럽고 요란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무슨 보수 무슨 재건 뭐 괴멸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하여튼 출당 문제가 끝나면 네. 이제 그러면 최소 7명, 예. 최대 11명 바른정당에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은 뭐 다음 월요일 탈당하겠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중입니다. 생각하세요? 갈 사람들 가라? 가려면 가고 말라 가라. 아니 저는요. 우리 뭐 바른정당 연예인은 관계 없잖아요. 잠깐 바른정당 창당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예. 1년도 안 돼놓고 못해 먹겠다 힘들다 그러면서 이 당 기후 저 당 기후 다시 돌아가겠다. 저는 지금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과연 국민들이 믿어줄까. 저는 끝까지 바른정당을 지키면서 가는 게 어렵게 만들어진 정말 개혁 보수, 새로운 보수의 불씨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꺼트리는 일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가라. 아니 지금 가시겠다고 다 마음 결정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흔들지 마시고 예. 그냥 본인들 선택대로 가시고 예. 그런 다음에 그냥 하태경 열심히 의원이 예, 예. 보수의 정의당이 되겠다고 그렇게. 아마 저희들 합당하는 거예요? 윤 의원님. 저희들 굉장히 제가- 힘들어질 겁니다. 제가- 힘들어질 텐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끝까지 제가 죽을 각오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예. 바른정당도 갔다 왔고 예. 그분들하고 오래 있어봤고 예. 또 여러 가지 교감도 나눠봤고 사람 개인한테 뭐 이야기 이런 말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참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국민의 어떤 예. 여론 이런 걸 해서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결론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누구 하나 따라서 가고 그런 거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 진서희 여론이 의원도 그게 아닌 너무 걸로 알고 예단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자 돌발 질문 진수 의원님하고 박성준 의원님께 두 분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친하다 예. 안 친하다? 저 사실 별로 같이 같이 있어보지 못했어요. 활동을 안 해서 뭔가 공유할 만한 공유할 그런 시간이 게-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른다. 몰랐어요. 아, 네. 모른다. 두 분 캐릭터 워낙 좀 달라서 예. 아, 한 우리 가지 있어요.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우리 박성중 의원님이 서초구청. 사랑해 아니
사랑의 열매. 사랑의 사무총장. 열매 그 사무총장 예, 1년 하시더라고요. 그때 네.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됐네 이제. 뭐 아니, 이렇게는 안 되지. 똑같은 거지. 그 둘이 잘 모른다. 예, 잘 잘 몰랐어요. 잘 모르는 그 친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뭐 예. 모르는 사람하고 친할 수는 없잖아. 예. 제가 보면 구청장하고 이럴 때는 예. 뭐 밖에 또 계셨고 또 친이계 인사로서 그 MB 때는 또 잘 나갔어요. 잘 나가셨고 그럼요. 또 친박 때는 친이계 인사는 안 하고 친이재욱에. 예, 뭐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친박계 때는 또 저 약간 그렇고 나는 뭐 친이계 약간 아니고 완벽하게 나는 친이계도 아니고 공천학살을 친박도 아니고. 공천학살을 두 번 당했어요. 극중주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성중주의인데. 국민의당으로 가죠. 국민의당이 극중주의. 성중주의. 자, 근데 왜 이철이 의원하고 나하고 친한 것은 안 물어봐요? 그건 다 평안 하니까 말했어. 그렇지. 뭐해. 뭐 초등학교 1학년 수업 하세요. 왜 그러세요? 자, 되게 친하고 고용주 이사장 불신안 어제 가결됐어요. 불신이만. 예, 불신안 어제 가결됐어요. 발음도 안 되시는데 참. 그러니까 진행도 하시고. 고생한다. 이거. 그래서 국가 안심 침해 책임제 그게 필요하다니까.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대박이야, 대박. 국가 안심 침해? 심해센터. 침해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제1 그 수혜자예요. 지금 수혜 대상자예요. 예? 그 진짜 좋은 거예요. 아니, 이게 언제 인신공격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요. 그리고 제1호는 아마 고영주 이사장이 될 것 같고. 그건 인신공격 나는 괜찮아. 아니 그 예비를 아니 해야 그건 돼요. 사실적시예요. 그건 사실 그런데 그걸 만약 우리 저 자유한국당에서 했다면 진짜 인신공격이 되겠지만은 예. 우리 윤수아 의원이 하니까 완전히 농담으로 넘어가버리네.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요? 예. 아, 저는 마음대로 해도 아니 관계없어요. 또 고영주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아니 치매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보호죠, 보호.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치매가 너무나 심해요. 우리 그죠. 부모님들의 맞아. 심각한 예. 문제예요.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국에서 구청장 때 유일하게 내가 치매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 천조구청에. 어. 그래서 지금 다음에 또 구청장 나가세요?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관계없으면 얘기하지 그만큼 마세요. 치매에 대해서 할머니가 자. 치매를 알았고 이렇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고용주 이사장 불신임 안 어제 가결됐어요. 그리고 방통위에다가 이사도 해임시켜달라 건의했죠. 예. 딱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만시지탄이나 사필 규정이다. 아 멋있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사필 규정이다. 갑자기 자. 분위기가 거룩해지네. 아니 동의했어 그러면 진수 의원님 바른정당은 반대하는데 아니 이 비난 바른정당의 성명을 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니 대표나 그 당직 고위 당직 있는 분들이 그냥 자기 개인 얘기를 당 입장인 것처럼 하니까 예. 저는 사실은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여럿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른정당 입장으로 나가버릴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찬성하세요? 바른정당이 계속 이 모습대로 같이 가기가 힘든 이유도 거기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희 그 내부에 있는 많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물론 기존의 이사 막 약간 그 푸시해가지고 사퇴시키고 자리 만들어서 보궐이사 선임하고 이 과정에 무리수를 두긴 뒀어요. 그건 여당에서 무리수를 뒀다고 보고요. 거기에 무리수를 두느니 방송법 개정을 빨리 적극적으로 여당에서 서두르는 게 더 급선무였다. 우선 됐어야 됐다. 이런 거는 하나 지적은 하는데 근데 저는 이 고영주 이사장이라는 분의 이 퍼스널리티, 그 캐릭터, 그 사고, 언행 이런 거를 보면 정말 그 디펜드 해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박문진 이사장으로서 그래서 적격하지 않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여당의 이 뭐 방송장 의도다 막 이렇게 주장은 하는데 이 고영주라는 분을 떠올리면 그 동의가 안 디펜드 하시는 게 별로 설득력이 국민들한테 있을까. 자꾸만 디펜드 하면요. 예, 악성 댓글 방어. 올라와요. 그렇죠. 방어해주는 게 동의할 수 그렇게 없다. 별로 효력이 없을 거다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예. 고영주 이사장이 아니고 다른 분이었다면 뭐 자유한국당의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게 좀 먹힐 수가 있었을지도 모르나 예. 오히려 고영주 이사장의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좀 자유한국당이 곤혹스러운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들어왔습니다. 2992님 고영주 이사장 청문회 나와서 하는 얘기 듣고 정말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공산주의 아직도 7, 80년대 향수 속에 사는 듯. 8950님 정치 얘기가 유쾌한 수다방 같네요. 하하하. 아니 오늘 의원님들 잘해주고 계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타방송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타방송으로 가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국민들 삶이 비참해지는 거거든. 그러지 않아요? 윤서원님? 그래요. 그리고 또 정치로 관심이 있어야지 윤서원님 재선되잖아요, 다음에. 그 자꾸 재선 이야기. 그 기반 다 까놨어요. 어디로 가실 건데? 저 이제 3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윤서원님은 여기 고정 출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거의 고정이에요. 매일. 예. 그래서 내가 차라리 고정하셔서 할 테요. 지금 그 고정 안 될까 봐 불안해하는데 고정하라는데 그래요? 좋아갖고. 본 부분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본 부분? 본론 아니에요? 아니 당황했어. 저는 고영주 이제 금방 진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당연히 순리대로 물론 방송법 개정에 좀 선결이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예. 당연한 것에 대한 생떼를 부리는 수준에 불과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은행이나 국감장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이제 김장겸 이사 문제가 있잖아요. 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장겸 MBC 사장. 예, 이제 곧 이 부분의 해임 부분이 될 건데 여기에 대해 해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했던 부당 노동 행위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파내야 됩니다. 그것이 적폐청사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진 장관님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친이제오계라서 해서 지금 같은 겐데 뭐. 아니 2008년도에 같은 게야. 아니 정확히 하자는 거예요. 제 말은 2008년도에 대선 이후에 MB에 대한 특검 들어갔었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2008년 2월이죠. 예. 단장이 세상에 2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소환 조사한다더니 한식당에서 32,000원짜리 꼬리곰탕 먹고 꼬리 내려본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적폐청사는 어느 한 사건만 딱 끝나는 게 아니다. 계속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언론, 공정언론 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정확히 돼야 된다. 야,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하시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님. 역시 방송은 다른 내용이 있어야 재미있는 거 아닙니까? 예. 똑같은 내용이면 재미가 없는 거죠. 예. 예. 재미를 위해서 당 입당하는 무관하게 재미를 위해서. 아닙니다. 그래도 국민이 알 권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 그 플래카드까지 직접 또 예, 기획하셨는데. 예. 저는 뭐 세 분의 의견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선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다른 정당까지 동의하지 않으니까 네, 좀 아직 안 당혹스럽죠. 당혹스럽네. 예. 예. 그래서 오늘부로 바른정당도 정의당하고 같은 편이 아닌가 싶기는 하네. 아니 보수 정의당 예. 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같은 편인 줄 알았더만은 뭐 일단 그건 그렇고요. 예. 전반적으로 우리 그 대변이 뭐 불법적인 포크다 뭐 이런 쪽으로 그 뭐 성명을 논조를 했어요. 나갔어요? 예, 논조를 예.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뭐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사람이다. 내년 8월까지 뭐가 그래 급하느냐 이런 말씀을 그래서 좀 불법적인 요소도 있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사장을 해임시키려면 그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 뭐 업무를 못했다든지 무슨 불법 어떤 그 증거가 나왔다든지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방문진이 엊그제 새로 구성됐다 해서 이렇게 하루 며칠 만에 폭거를 한다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번 방문진 방송문화진흥위원회에 원래 6명이 우리 야당측 인사, 뭐 자유한국당 인사였고. 그렇죠. 과거 여당 측이죠, 정확하게. 6대 3이 지금 5대 4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죠? 그런 관점에서 2명이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2명을 내보내면서 한 분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 교수를 예를 들어서 그 졸업생 여러 가지 어떤 그 민주노총 그 어떤 기자들 동원해서 비난을 한다든지 찌라시를 만들어서 그 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까지 가서 그 한다든지 또 막 그 가족까지 예.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민주주의 어떤 그런 체제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단순히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그 방송 관련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9월 8일 날 거기에 보면은 시민단체 노조를 동원해서 압박하고 이사장을 사퇴시키고 MBC, KBS 사장, 이사장을 교체하고 그래서 방송을 장악한다 이런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절차를 지키고 방송 장악을 하는 예, 하나의 과정이다. 절차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정말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그런 차원에서 이걸 굉장히 중히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한이 맺히셨구만. 자, 민주당 이철 의원님. 글쎄, 전 뭐, 이 일련의 비판도 좀 들을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이렇게 뭐 싸우자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걸 좀 되돌아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야당일 때 이 방송법 바꾸자 그랬거든요. 저희가 안을 냈어요. 근데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못 바꾼 지금 겁니다. 바꿉시다. 그러니까 김장겸 사장 임명하기 전에 바꿨으면 정상적으로 해서 여야 공이 동의한 사람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걷어차고 나서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안 된다 그러고 방송법 바꾸자 그러면 그거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해명도 좀 하시면서 우리도 잘못했는데 너희도 좀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제가 한마디 조금만 예, 드리겠습니다. 고용주 이사장의 압축을 해고요. 네네네. 사실 전임 정권 보수 정권에 있을 때는 지금 현재 기자들이라든지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의 70%가 언론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장이 강조하고 이사장이 강조하고 본부장이 강조해도 밑에서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70% 장악, 80% 장악된다고 위에까지 장악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공영방송이 그렇게 장악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 체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악이 안 됐는데 편파적인 방송을 합니까? 예? 세월호 어머니들 저 얼굴도 못 나오게 했잖아요. 그게 노조 때문에 관찰이 안 됐는데 방송이 그렇게 나갑니까? 아니, 그럼 멀쩡한 기자를 저기 스케이트장 관리 보내고 어디 뭐 판매하러 보내고 그게 할 짓입니까, 솔직히? 강우병이고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방송 솔직히. 다 되고 그거는 아무리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이 양쪽의 청취자분들이 판단할 테니까. 양쪽이 충분히 알아요. 자, 바른정당.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그게 요거는 무척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른정당에서 논평이 나왔지만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다. 네. 저 같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척 그 중요한 정부 포인트예요. 여당에서 좀 이 과정은 좀 무리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고용주 이사장의 그 행태는 방어해주기가 무척 좀 곤란하다. MBC, KBS 방송 논조나 방송이 그 구성원들이 주장하듯이 방송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에도 좀 동일하시나요? 왜냐하면 저마저도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방송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최근에 논조가 어땠었는지. 저기 이낙연 총리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방송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공정한 방송. 자, 바른정당.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남경필 원희룡 지사. 그분들 나가나요? 아니요, 남지사는 최근에 통합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죠. 당을 어떻게든 깨지 않으려고 고륙지책으로 뭐 통합전대 이야기까지 내놓은 걸로 아는데 그 통합전대라는 것도 사실은 통합을 전제로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하는 데까지는 전제로 지금 당장 통합하자는 건데 저는 지금 별로 달라질 것 없는 오히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된 쪽으로 더 극우 쪽으로 유석춘 혁신위원장인가 그분 가세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더 극우 쪽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더 악화되는 쪽으로 퇴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의 자유한국당의 보수 통합이라는 포장지를 두른다고 해서 그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우리가 애초에 기치를 내걸었던 그 가치의 구현을 위해서 정말 몇 명이 남든지 간에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 박성중 의원님. 일부 언론에 공개된 그런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 이재만 최고위원이 얘기한 거 좀 해명해 주세요. 김무성 의원이 돌아온다면 징계위원회 요구할 것이다. 그거는 자기 개인 의견이죠. 그런 분위기는 없다. 그 양반 이재만 최고위원은 지난번 선거 때 그 지역이 유승민 의원을 위해서 공천이 안 된 지역입니다. 모험천 지역입니다. 그게 개인 의견이 있고 대부분은 보수 통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또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들어오는 걸 대부분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철 의원님, 윤석 의원님 지금 보수 진영에서 가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한국당이 복귀. 아니 뭐 다른 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요, 같은 동업자예요. 다 동업자예요. 저는 과거에 야당이 지금 여당이 졌을 때도 선거 지고 나면 혁신하는 게 많거든요. 지금 새누리당 혁신할 때이고 그 혁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나 쫓아낸다고 혁신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태도 혁신해야 되고 정책도 혁신해야 되고 인적 정상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에 충실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원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사장이 업무를 못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업무를 엄청 못했죠. 엉망으로 했죠. 그래가지고 방송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당연히 해야 하고 그 말씀을 드려야 되고. 양당 얘기 참말로 진짜. 그리고 양당 얘기 지금 좀 무한도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 많습니다.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도 제대로 해야 그게 되고요. 가려고. 양당 이야기 합시다. 양당 이야기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가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알겠습니다. 자기 정치 다음 주에 계속. 역량을 좀 예. 키워내는 그 방향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이철희 의원님, 자, 박성주 있습니다. 의원님, 진수 의원님, 윤사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시 마치고 4부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비정치회담. 비정치회담이 아닐 삐자 아닌 거 알죠? 그렇습니까? 뭐죠? 나라 아니 ABC 할 때 B. B급 할 때 B. 그런 거였습니까? 아 그러면 정치인데 소프트한 정치.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어요? 네, 안일비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꿈에도 모르는 게 아니라 꾸며서 알았죠 제가. 제가 꾸민 거거든요. 어떻게 정답을 맞춰드려야 될지. 자 그래서 정치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네. 다 사실 바탕에는 정치적 스토리가 깔려. 아 예, 사는 게 정치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플라톤이 한 얘기 한번 리마인딩.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저렇게 당당하게 정치를 외면하면 아 예, 지난주에 들었던 것 같은데. 매주 하시잖아요. 정치를 외면하면 예.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모자란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기억이 된다. 하나도 안 납니다. 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예. 진짜. 예. 아, 그거 중요한 TV에서도 얘기예요.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9년 동안 지배받았죠. 그렇죠. 네. 무관심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에게 무관심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당위명제를 주면 안 돼요. 네.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알게끔 해야 돼.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그렇죠. 근데 재미가 없으면 듣질 않잖아. 네.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책임이야. 재밌게 얘기를 전달해 준데 듣다 보니까 이게 정치네? 갑자기 부담스럽습니다. 예. 어떻게 그래서 해야 이제 되나 또 이제. 앞으로 이제 1박 2일 무한도전 개콘의 정치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 거기 같이 직접 뛰기로 했어요. 뭐 시청률이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자, 비정치회담 첫 번째 주제 하재근 평론가님 예. 가면서 두 분 인사도 안 했네? 예, 인사 예. 좀 시켜주세요. 예, 하재근 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강경윤 SBS 퍼닝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강경입니다. 무슨 그 TV를 이렇게 보다가 네. 러닝할 때 이제 TV 이렇게 보는데 네. TV에서 연예 인터뷰를 하는데 네. 어디서 많이 본 사람 보니까 강경윤 기자가 자꾸 하더라고 1대1로. 네. 누구랑 인터뷰? 모르죠 그 사람이 누군지. 전 저 이외에는 방송 나와서 저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예. 저도 뭐 기자니까요. 인터뷰도 예. 열심히 하고 그러죠. 그래서 연예 뉴스를 많이 나가죠. 연예 기자니까요. 네. 근데 연예 기자가 이렇게 정치쇼에 나오는 건 특이한 케이스예요. 네,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노벨 연예상 드릴까 제가? 만들어 주세요. 몰랐습니다. 강 기자님이 정치에 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모든 것은 정치로 통한다니까요. 자, 가져온 주제 얘기하세요. 예. 그냥. 오늘의 주제는 드디어 왔습니다. 예. 성화가. 성화. 예.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11월 11월 1일. 네, 우리나라 와가지고. 예, 근데 왜 성화라고 그래요? 왜 성화라고 그럴까요? 근데 아마 성화에 대해서 모든 건 다 한다면서요. 제가 그런 예. 말씀 드린 적 없는데. 근데 아마 추정컨대는 고대 그리스 올림픽이 이게 신에게 바치는 행사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성성불이다. 예, 그럼 근데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때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성화를 영어로 진짜 궁금하잖아요. 성화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무슨 파이어 같은데요. 네, 저 엊그제 봤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불을 붙일 때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한테 불을 전해준 것을 기념해서 불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과 관련돼서 성화라고 하는지 예. 아니면 우리가 그냥 우리말 번역을 그렇게 붙인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성화를요. 예. 영어로 하면 올림픽 토치. 토치하게 되면 불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번역을 진짜요? 그렇게 저희 하는 것 고기 같습니다. 구울 때 토치만 알고. 불꽃이에요. 불꽃. 죄송합니다. 토치하게 되면 불꽃인데 네. 올림픽 토치. 네. 토치. 토치. 예, 토치. 알바른 감사합니다. 예, 올림픽 토치라고 하네요. 예. 몰랐네 진짜. 그러니까요. 톨치 맞아요. 예를 들어 그 트럼프가 많이 쓰는 걸 쓰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네. 예? You fired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해고됐다. You fired. 해고됐다. 그거를 이제 트럼프 조롱하듯이 이렇게 해야 돼. You're fired. 네. 당신은 불꽃이다. You're fired. 어를 살짝 붙이는 거기다. You're fired.
너는 불꽃이다. 아메리카판 아재 개그인가요? 아니 그거 자꾸 얘기하면 트럼프가 멋스게져요. 네. 왜 해고해요? 한 소중한 인간에게 그러니까. You are a fire. 너는 아. 불꽃이었다. 아주 정반대 의미. 예. 네. 장욱설 빨리 톨치. 예, 톨치 얘기하세요. 톨치. 어쨌든 성화가 왔다는 거.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렇게 불을 붙였는데 근대 올림픽이 생겼잖아요. 처음부터 불을 붙이지는 않았고 나중에 네덜란드에서 불을 붙이긴 했는데 예. 그때까지는 성화 봉송이 없었는데 성화 봉송을 누가 시작했냐면 히틀러 나치가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옹이 예. 금메달 땄던 그 올림픽에서 그때부터 그리스에서 불 붙여서 가져오기 시작한 겁니다. 38년인가 그게 몇 년? 36년이에요. 맞아요. 36년. 예, 베를린.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리스에서 불을 붙여서 가지고 온 경로를 따라서 나중에 나치가 진격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전쟁 일으키는 거 사전 답사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 또 이제 그것보다는 나치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 이벤트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리스에서 독일을 가는 것은 옛날 그 로마 팽창할 때 그 경로를 따라 간 건 아닐까 또 혹시? 로마는 로마에서 팽창했겠죠. 그리스에서 팽창하지 않았겠죠. 로마가 그리스는 로마한테 점령당했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이건 히틀러가 만드는 건데 왜 우리가 해야 되냐라고 해서 성화봉송 반대 운동이 있었는데 이제 IOC 위원들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건 간에 이거 인류 평화의 의미를 담은 걸로 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1950년대부터 성화봉송이 하나의 제도화가 돼가지고 그 성화가 30년 만에 이번에 한국에 왔습니다. 히틀러가 시작을 했던 어쨌든 인류 평화를 바라는 인류 염원을 담아서 불을 붙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비정치적인 행사 그다음 인류의 단결 단합을 위한 행사 이런 걸 좀 상기시키려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이게 세계 평화의 의미를 담았다. 그래서 1950년대까지만 해도 호주에서 대학생들이 성화 뺏어서 히틀러 거다 막 조롱하고 영웅 대접받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화를 조롱하는 분은 아무도 없고 성화를 이제 지키려고 저마다 너무 강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2008년 베를린 올림픽 때는 세계 각국의 중국 분들이 조금 세게 성화를 지키다가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좀 분쟁도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세계 평화. 우리 정봉재 정치쇼 마지막 클로징 인사가 뭔지 아시죠? 피스 코리아. 네, 땡큐 피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비슷하게 끝났어요. 피스 코리아. 지금 개그하신 거죠? 네. 아니 미스 월드 이런 데서 언제나 세계 평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미인들의 오늘 꿈은 수습이 세계 안 되고 평화. 있어요. 그리고 자 그런데 88 올림픽 이후에 처음이에요? 저요? 우리나라 올림픽이? 그렇죠. 88 그렇죠. 올림픽 네. 이후에 처음이죠. 30년 만에. 88년도에 태어났어요? 태어나 있었죠. 저 그래요? 나이 많습니다. 오 그래요? 네. 저 4살이었죠. 기억나실 나이는 아니에요. 기억나요. 근데 왜냐면 제가 그 TV로 그 굴리는 거 뭐죠? 굴렁쇠. 네, 그거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강력한 하나의 기억으로 남은 하나의 기억으로 호순이가 꼭 돼보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나이가 안 돼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한창 이제 80 고 나이 또래 5살, 6살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했었다가 나이가 좀 안 돼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생년이 뭐가 상징성하고 맞아야 되는 그래야 뽑힐 수 있는. 또 굴렁쇠 아이디어는 진짜 잘 낸 것 같습니다. 다 기억하잖아요. 굴렁쇠. 저도 88 올림픽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굴렁쇠. 그리고 또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무슨 탈파가지 같은 게 거대한 게 이렇게 그러니까 경기장을 구경하는 듯이 나타나서 그 이미지도 제 뇌 속에 저는 그 굉장히. 올림픽 하게 되면 올림픽 전에 87 6월항제 이런 게 기억나는데. 그렇죠. 왜 올림픽 하는데 갑자기 6월 항제가 왜냐 그때 올림픽을 남북 공동 개최하자라고 우리가 그때 대응하고 그랬거든요. 평화면 평화를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자. 그래서 남북한이 공동 개최하자. 86년대 아시안 게임 그것도 남북한 공동 개최하자. 다 안 듣더라고요. 그때 뭐 전두환도 태우고 그 80년대 시대에 북한이랑 그런 거 함부로 하자고 했다가는 바로 뭐. 근데 어쨌든 그걸 다 감옥 갔어요. 그 80년대 우리나라 국시는 8788이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게 다 8788로 통하니까 그럴 정도로 그때는 엄청나게 준비를 했었는데 요즘 평창은 조금 관심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게 강경 걱정이죠. 기자님 이번에 성화봉송 참여한 스타들도
화제가 됐죠? 네, 많이 있죠. 무한도전에 이제 멤버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 자랑스러운 김연아 선수, 어허. 그리고 피겨의 유망주죠. 유영 선수, 그리고 유재석, 수지, 이영애, 박보검, 정찬우 씨 등이 있습니다. 어허. 봉도사님도 한번 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화봉송이요? 네, 봉자도 들어가는데. 아니 저거는 이제 봉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네. 가장 마지막 주자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잘 선정하겠죠. 어. 마지막 주자는 오늘 지금 아재임을 선언하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주자는 예. 끝판왕인데 오늘 아재. 언제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인을 대표해서 그리스에서 성화를 처음으로 받은 분은 박지성 선수. 어허. 예, 그리고 그 부를 한국에 전해주는 역할은 김연아 선수. 어허. 한국에서 그것을 받은 사람은 유영 선수. 유영 선수. 바로 이어서 유재석 씨가 받았는데 예. 그리고 나서 한결에 7,500만을 상징하는 7,500명이 봉송을 하게 되는데 오호. 아직 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아직 앞으로 7,500만? 네, 7,500명 아직 오. 다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묘한 백출로 거북선 봉송, 해녀 봉송, 산타클로스 봉송, 어가행렬 봉송 난리가 났는데 로봇 봉송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누가 할지 예. 이건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져 그런데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나라 국위 선양을 위해서 하고 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데 막상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네. 강원도는 부채 덩어리가 될 위험성이 높아졌다? 그게 지금 큰일이죠. 그 얼마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올림픽은 뭐 어떤 국군이 융성한다 예. 막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거 망조가 드는 그래서 반대 운동들이 많잖아요. 그 적자 아니냐. 그리스도 올림픽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브라질도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IOC에서도 이거 과도하게 너무 투자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일본이랑 분산 개최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일본은 그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2002년 월드컵처럼 그렇죠. 그래서 한일 공동 개최했잖아요. 처음부터 뭐 공동 타이틀은 안 붙인다고 하더라도 일부 경기장만이라도 일본에 줘라. 예, 그렇죠. 어허. 일부러 꼭 한국이 다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번에 최순실 게이트 때 나온 이야기가 분산 개최 쪽으로 우리나라 체육계 인사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해서 끝까지 반대. 결국 우리가 다 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대면서 아니 이야기하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단독으로 하려면 대통령 뜻이 강력한데 대통령 뜻이 아니었잖아요. 최순실의 뜻이었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혹. 그거 최순실 씨가 올림픽마저도 이권 사업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강원도에 정윤회 씨 땅이 많잖아요. 그래서 분산 개최를 반대한 것이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그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냐라고. 아름에 비비꼬세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아니, 쇠고랑은 무서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분들은 이미 다 들어갔어요. 네. 저도 따라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쇠고랑이 아니라 올림픽 얘기 때 쇠고랑이 아니라 쇠굴렁새. 쇠굴렁새가 무서워서. 굴렁쇠를 제가 찰 수는 없으니까. 너무 순수하시겠어요. 새고랑이 무서워서. 예. 어쨌든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우리 평창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 경제가 진짜 심각하고 이게 강원도 경제가 심각해지면 대한민국 경제에 가뜩이나 안 좋은데 부정적 영향이거든요. 결국 대통령의 국정농단 세력이 여기에도 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리한 결과가 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죠. 그런 의혹이 있었고 너무 놀라운 게 어떻게 올림픽마저 이권의 장으로 삼으려고 했을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거죠. 예. 소치 올림픽 때요. 예. 그 푸틴은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도청하고 사찰하고 오려고요. 소름이라고 하는 셋탑박스를 다 박았고 전 세계를 다 도청해갖고 미국에서 그 소치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여러분들의 중요한 정보가 다 러시아 정보에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경고문까지 알려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확실히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계기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번성을 할 건지 정보를 취합할 건지 다 정치적으로 올림픽이나 이런 거 월드컵 다 이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러시아, 뭐 중국 이런 데는 확실히 그 올림픽의 정치적인 의미를 담았는데 우리의 이번 올림픽의 목적은 망하면 안 된다. 그렇죠. 분위기를 살려야 된다. 하나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도 참여하면. 아 맞아. 북한이 이번에 와야 되는 거죠. 만약 평화에 또 그런 상징이 될 수가 있으니까 또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을까요? 지금 북한이 소치 올림픽에는 안 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8년 만에 올림픽 복귀 가능성이 나와서 그러니까 북한이 그 얘기가 나왔었죠. 피겨스케이팅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의사 표명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IOC가 북한 오면 돈 다 대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에
캐치프레이즈가 나왔더라고요. 네. 노망 흥평. 예? 망하지 말고 흥하라 평. 평창. 평창. 노망 흥평. 알겠습니다. 자, 웃으면 안 되는 주자가 나왔습니다. 네. 김주혁 씨 어제가 발인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연예계에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인데요. 김주혁 씨가 46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어제가 바로 발인식이었습니다. 72년생인가요? 그쯤 예, 되죠. 72년생. 72년생. 본인이 72년생이거든요. 전 71.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김주혁 씨가 사실 저도 이제 사람이 왜 떠난 자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진정한 존재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 거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주혁 씨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저는 또 그 사고 난 데가 네. 우리 사무실 근처여서 날마다 거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리고 그 사고 난 아이파크. 지점, 네, 예. 맞아요. 그 사고 난 지점이요. 김주혁 씨 집에서 정말 신호 하나 받는 자리, 그러니까 차로 한 3분 거리, 정말 집 앞에서 이런 사고 현장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일이 터지자마자 그 사고 현장으로 급하게 갔었는데. 보면은요, 이게 인도를 넘어갔거든요. 보도블럭을 넘어간 건데,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가정이 사실 무의미하지만, 한 가지는 그 차가 약간 오프로드의 그런 차만 아니었다면 아마 그런 인도를 넘지 못하지 않았을까. 턱에 걸렸을 일반 승용차였다면. 네. 아니, 이게 오프로드 차 중에서도 네. 가장 성능이 좋은 맞아요. 호주 군대에서 쓰는 군용 차량이에요. 맞아요. 예. G바겐이. 네. 그 G바겐도 두 종류가 있는데 G바겐 중에서도 AMG. 프리미엄급으로 G63 네.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냥 웬만한 장애물 같은 경우는 다 뛰어넘는 다 거거든요. 뛰어넘어서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그 화단 있잖아요. 화단이요. 인도에 화단도 뛰어넘고 네. 맞아요. 일반 승용차였으면 걸렸는데. 예, 승용차면 다 걸렸죠. 걸렸고, 그리고 보면요. 웬만한 SUV도 다 걸렸어요. 아주 공교롭게도 그게 가로수가 있잖아요. 그 사이를 차가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받고 충돌이 있었어도 좀 비껴서 갔다면 전복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리고 또 넘어가고 바로 계단 아래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공교롭게도. 그 차 부셔진 걸 보고 G바겐이 그렇게 부셔진 건 전 처음 봤어요. 네. 전쟁 때도 그렇게 안 부셔져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고 느낌을 받아죠. 왜 프레임이 왜 저렇게 찌그러졌을까? 예. 앞에는 찌그러지는 게 당연한데. G바겐 아는 분들은요. 이게 그 G바겐이나 네. 벤츠차가 안전하다는 게 이 프레임이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프레임 버텨주는데 뭐 완전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조금 실망했다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안 근데 될 줄 알았는데. 거기 저도 이제 현장을 아는데 네. 현장 가갖고 그 계단 아래를 전속력으로 맞아요. 들이받으면 전속력으로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높으면 어쩔 수 없죠. 아파트 예. 벽에 있는 철골이 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충격에 정말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거의 뭐 바로 박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조사 결과 나와봐야 불행 되지만. 중 다행인 게 거긴 또 인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게 정말 요번에 인적이 한적한 다행인데. 예를 들어 이게 인적이 많은 곳이면 큰일 더 큰, 났죠. 아우 김주혁 씨한테는 안타깝지만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리고 김주혁 씨가 그 두 부모님을 다 잃었잖아요. 예. 2년 전에는 이제 어머님한테 세상을 떠났고 2005년도에는 이제 아버지인 고 김무생 씨가 암으로 떠났었는데 심장병이 아니었나요? 그 당시에요? 예, 암으로. 그 암 한간에 네, 폐암으로. 한간에는 이제 그 심장 얘기도 좀 나오래갖고 맞아요. 예. 그런 심근경색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 네. 뭐 약물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가 않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불의의 사고고 또 김주혁 씨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화려하거나 튀거나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잘해주거나 이런 걸 떠나서 사람 자체가 너무나 조용하지만 예. 항상 그 자리에서 늘 따뜻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주혁 씨와 정말 10몇 년을 함께했던 소속사 대표가 있는데 아실 거예요 아마 누군지 이렇게 머리 빡빡머리를 한 이제 나무액트스의 김종도 대표가 있는데 정말 두 사람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함께해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 많이 컸나요? 엔터테인 그 회사가? 굉장히 많이 컸죠. 지금 엄청 큰 회사. 그렇죠. 거의 배우 소속사로는 거의 네. 5손가락 안에 꼽히는데 그 자리에 김주혁 씨가 늘 있었고 그 소속사 대표가 굉장히 파트너십, 친형제와도 같은 사람이었고 김주혁 씨는 이제 형만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차태현 씨가 직접 본인이 상주처럼 모든 이제 뭐 빈소객들을 다 맞았고, 네 그리고 정말 제가 많은 연예인들 그런 연결식 같은 걸 취재해봤지만 김주혁 씨는 정말 동네 연예인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들 안타까워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 이제 그 연예인도 와서 그 현장에서 그 울던데 네. 그 빈소에 와갖고
김주혁 씨가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오래 사귀었던 그 동료 여성 네. 연예인이 있어요. 그러면서 전 그때 말이 무척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그분한테 미안하다. 왜냐하면 결혼 정년기 때 자기를 만났고 네. 오랫동안 만나서 결혼 정년기를 놓쳤는데 자기하고 이제 둘은 안 맞았지만 결혼 정년기 때 자기를 만나서 결국은 자기 때문에 결혼 정년기를 놓치게 돼서 네. 무척 미안하다 그분에게. 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죠. 잘 안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맞아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김주혁 씨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그것 때문에 네티즌들이 김주혁 씨 비난을 했었거든요. 왜 여성을 젊은 시절에 사귀었는데 나이 먹은 이후에 헤어지는 거냐. 근데 그게 비난할 일만은 아닌 것 같고. 남녀 간에 만나고 헤어지는 거는요. 그럼요. 이건 신도 몰라요. 네, 당사자밖에 모르고 만약 김주혁 씨가 비난받을 일을 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 김주혁 씨가 주변한테 욕을 좀 먹었을 텐데 아무도 그 문제로 김주혁 씨 비난하지 않고 그 여성분 당사자도 이번에 빈소에 와서 막 눈물 흘리고 네. 이런 것을 보면 그 김무생 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여배우분이 3일 내내 오셔서 빈소를 다 계속 기다려줬고요. 그때 잘 사귀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교제 중이긴 네. 했는데 그래서 김주혁 그리고 씨한테 나서 비난한 거죠, 이후에 사람들이. 헤어졌지만 헤어진 다음에 둘이 같은 소속사였어요. 네. 동료로서는 계속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관계였고 이번에도 굉장히 뭐 본인들은 괜찮지만 세간의 그런 이목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자리 찾아줬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김주혁 씨가 사람들한테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김주혁 씨 비난하는 것은 남의 남녀관계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너무 추모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막 외국에 촬영하는 사람도 당장 오라고 막 닥달을 하고 정준영 씨 당장 들어오라고. 사망한 날 또 근데 다른 연예인분들도 곤혹스러웠을 것 같은 게 많이 송중기, 그렇죠. 네. 송송 커플 네.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빈소가 차려진 그날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차태현 씨 봤는데 제가 성송 커플도 이제 결혼식 때 취재를 갔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왔어요. 박보영 씨도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빈소를 왔다가 결혼식장을 갔네요. 아니요 결혼식장을 먼저 갔다가 이제 2부 파티나 이런 거는 전혀 참석하지 않고 조용히 이제 바로 빈소로 간 거였죠. 예, 알겠습니다. 비정치회담 그 안타까운 김주혁 씨 소식 전하면서 김주혁 씨 좋아했던 팬으로서 한 명의 팬으로서 영면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정봉주의 정치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도 안 하고 있더니 안녕하세요. 70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지금 이 시각 right now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날씨 전국 흐리고 비 밤부터 기온 뚝 떨어집니다. 자, 주말에 추우니까 일교차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고요. 그리고 경남 창원인가요? 시외버스 파업. 경남 시외버스 파업이거든요. 절반가량 운행이 중지했다. 자, 세 번째 안봉근 이재명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네 번째 박근혜 제명 오늘 자유한국당 최고위에서 박근혜 제명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이 중에서 봉도사고로 고른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는 안봉근 이재만 오늘 새벽 구속 뽑습니다. 사필 규정 인과응보.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일 1부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오늘 정상근 기자가 나오셨으니까 정포인트 뉴스. 자, 정포인트 뉴스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빨리 정상근 인사하세요. 기자입니다. 빨리빨리 인사하세요. 한번 딱 하면 쫙 튀어들어와서 인사해야지. 그걸 제가 두 번 소개할 때까지 기다려요? 네, 눈치 군대 보고 다시 한번 있었어요. 가고 싶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면제죠? 갔다 왔죠. 진짜요? 네. 방위? 아니요, 현역으로 갔다 왔어요. 어디서 근무했어요? 저 고양시에 있는 34단 군번. 군번 029610인가 어쩌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군번은 못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이가리 군번이지. 아니 그렇게 지금 제가 제대한 지가 지금 10년 이상이 넘었는데. 그래요? 네. 아니 그럼 태어난 지 58년 된 난 주민등록번호 잊어먹어야겠네? 주민등록번호는 계속 쓰잖아요. 네. 이런 거 받아주면 자꾸 안 되는데. 네. 막 몰아붙이니까 쫄죠. 아니요, 뭐 쫄진 않았는데 이거를 생방송이다 보니까 어떻게 받아쳐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제도를 갖고 네. 국민을 억압하면 국민은 쫄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그렇게 나가는 그러면 지난 9년 동안 이렇게 국민을 네. 억압해서 쫄게 만들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 간단한 스튜디오 안에서도 확 몰아붙이니까
순간 확 쫄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결국에는 뭐 아니 사필 정상근 규정 기자는 아닙니까? 순간 다이어트가 되는 거 딱 쫄면서. 아. 자, 진짜 이 방송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요? 네. 출연료 많이 주니까 참아야죠 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3496님 안봉근 이자만 두 사람 구속되니까 기분이 막 좋아지네. 자, 가족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요. 본인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요. 지금까지 4년 동안 누렸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생각하면 네. 이것도 약한 거죠. 아, 그렇죠. 뭐 예. 이전에 이미 좀 구속이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갔었죠. 예. 왜냐면 피할 때 근데 사실 더 불안했어요. 네. 언젠간 올 것이다. 그렇죠. 근데 오늘 딱 사진 보니까 두 사람이 포승줄에 묶여서 예. 네, 있는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많은 분들이 예. 좀 통쾌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격세지감. 기자가 통쾌했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통쾌할 것 같다는 생각이 격세지감이지. 들어요. 예. 상전벽해 격세지감. 네. 네. 또 사필 규정이기도 하고요. 사표 규정. 네. 인과응보. 그렇죠. 예. 허재용님, 정봉주님 멋있으시네요. 매일 타방송 듣다가 요 며칠 정봉주 정치쇼 들었더니 딴 방송 못 듣겠어요. 크크크. 다른 방송에 뭐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정봉주 정치쇼 말고 뭐 방송을 하나? 글쎄요. 그러니까요. 딴 방송이 있다는 얘기는 또 이분한테 처음 듣네. 예. 뭐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조만간 파업이 풀리면 자, 공영방송 첫 파업이 번째 풀리면. 뉴스.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그 작가분들 빨리 첫 번째 뉴스 하래요. 네, 첫 번째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게 보낸 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재만 비서관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움직였을 뿐이다. 네, 맞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받았고 받은 돈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돈을 썼다. 집행을 했다. 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뒤에 있던 1+1 최순실 씨의 지시에서 최순실 씨 용도대로 썼을 개연성이 높죠. 높지 않을까 하고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돈에 이게 만약에 네. 최순실 씨 뜻대로 움직였다? 그럼 진짜 경제 공동체 이제 딱 빼도 떨어지는 박도 거죠. 못하는 예. 그런 상황인 거죠. 빼박이. 예. 아. 그러니까 뭐 이 돈의 사용처가 어디냐가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 최순실 씨가 그때 TV조선에 나왔던 보도대로 의상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을 맞추고 자기 지갑에서 현금을 5만 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네. 그럼 이게 국정원에서부터 네. 안봉근 이재만 최순실 지갑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 영상이 딱 나왔을 때 뭐 이 네. 돈을 그러면 최순실이 이게 낸 거냐? 최순실이 냈으면 그건 뇌물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좁혀져 가니까 그 뭐 어쨌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막 예. 그게 뭐 사실 대통령 돈이었다, 뭐 아니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 돈이었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게 흔적이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많지 않은 게 거의 네, 없었죠. 없었죠. 네. 네, 없었기 때문에 뭐 어쨌건 이게 최순실 씨가 결국엔 사용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는 그 안봉근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 그리고 뭐 정호성 비서관도 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였다라고 일종의 부른 거죠. Coming out. 네. 예. 부른 거고 뭐 사실상 뭐 그래서 오늘 아침인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뭐 이제 박근혜 근처에는 뭐 전두환의 장세동 같은 인물이 없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니 조폭 보수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사이가 좋은 사이죠. 아니 그럼요. 이게 뭐 어쨌건 죄가 있으면은 명백하게 밝히고 뭐 사실을 또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게다가 또 이 국가정보원의 돈은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뇌물을 줘도 자기 돈으로 줘야지 남의 돈을 뇌물로 이렇게 주는 경우는 근데 우리가 네. 주는 현상만 얘기하지만 네. 왜 줬을까? 그렇죠. 왜 줬을까? 누가 달라 그랬을까? 네. 그래서 이것을 한 법조계 인사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2002년 대선 때 네. 재벌 기업들이 이회창 당시 후보에게 차로 돈을 줬잖아요. 100억 차떼기. 100억 차떼기 할 때 이재용, 이건희 직접 운전해갖고 돈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둘 지도부 수뇌부 사이에서 야, 돈 줘라. 알았어. 갖다 주마. 그리고 밑에 제일 믿는 변호사 누구 시켰던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이마이마에서 돈을 정기적으로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조계 인사들은 딱 본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니 느닷없이 그 기획실장이 돈 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국정원 돈을 그렇게 뭐 줄 리가 없는데 어쨌거나 뭐 그게 뭐 지시가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예. 뭐 어쨌건 뭐 이 돈이
그 뭐 특수활동 사용비라고 해서 뭐 대북 공작이나 아니면 해외 공작을 할 때 쓰는 돈인데 이 돈을 빼가지고 청와대를 주는 거면은 또 국가정보원장은 그거를 몰랐을 리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면밀히 조사를 해서 네, 또 사용처까지 또 밝혀내야겠죠. 예, 뇌물은 직무연관성 다 공무원과 공무원은 무조건 있는 거고. 네, 대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대가성은 그 입증할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돈을 주는 저 사람을 내가 왜 잘라? 자연스럽게 대가성. 1918님 어제 아빠 뉴스에서 대화 나누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화살이 겨눠지네요. 역시 봉도사님이시네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출연하신 분들이 잘하라고 작가분들이 잘 써준 게 잘하는 겁니다. 네, 저의 공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저의 모든 공을 작가 PD에게 돌리노라. 뭐 수상하세요? 네, 그렇군요. 전화 왔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다음 전화시죠 뉴스. 계속. 다음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검찰이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현직 검사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하. 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장호중 그렇죠. 며칠 전까지 부산지검장. 네, 전 부산지검장이고요. 별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검사장. 네. 예. 검사장급인데 이 검사장급이 구속된 거는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특혜를 받은 그 유명한 진경준. 네, 예.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검사장급은 아니지만 변창훈 서울고검검사 그리고 이재영 전 의정부지검 형사 5부장 이렇게 3명에 대해서 검찰이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변창훈 또 한 명이요? 이재영. 네. 이재영 어이 할 때 그 제자예요. 재영. 네. 예. 이재영 이재영 검사고요. 이분들 그렇게 사건 조작하고 네. 시뮬레이션하고 가짜 사무실 만들어놓고 가짜 증거하고 그럴 때 네. 궁금한 게 네. 양심의 가책은 없었을까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은 게다가 내 또 자식과 내 부인이 보고 있다 하면 그런 짓을 저지를까요? 이게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텐데 게다가 또 지금 상대방이 자기 친정이었잖아요, 일종의. 예. 검찰이 와가지고 그거를 윤석열 검사가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가짜 서류를 제출해서 이제 수사를 방해하는. 네, 이번에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도 바로 그 혐의입니다.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을 방해했다는 건데 그 더욱이 어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그 이재영 여기 아까 말씀드린 사람 중에 이재영 검사가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같은 현안 TF 소속의 정모 변호사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모 변호사는 이전에도 이재영 검사와 통화를 많이 했는데 그때 아마 진술을 맞추다가 검찰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증거를 찾아내니까 뭐 심리적 압박에 딱 직면을 해서 그래서 자살을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건 이때 이재영 검사와 계속적으로 통화를 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영 검사가 이 정모 변호사를 회유를 하거나 함께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6일 밤쯤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착한 뜻은 있어도 선한 뜻은 없다. 전에 한번 우리가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속담 못 들어봤죠. 네. 그 아주 할머니들이 이게 민중 생활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착한 뜻은 있어. 착한 것에 대한 보상은 있어도 악한 뜻은 없다. 악한 것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악한 것은 끝없이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정말 작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전에는 그 속담이 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저도 MB에 대해서 이렇게 다스문제하고 그럴 때 감옥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MB가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왜냐하면 승승장구하니까. 그렇죠. 네. 빨리빨리 가래요. 지금. 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너무 이게 편집권의 관여를 심하게 다 잘라버릴까 봐 그냥 확. 뭐 저도 멘트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쨌건 다 말씀드릴게요. 다음 뉴스. 박문준 고용주 이사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용주 이사장의 불신임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방송문화진흥회는 2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을 했는데요. 2일 오후 어제 오후요? 네네 2일 오후요. 아울러 이 이사장 불신임안과 더불어서 이사에서 해임하는 건을
그 건의를 하는 결의안도 통과를 시켰어요. 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선임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고영주 이사에 대한 이 이사장에서 물러났으니까 이사에 대한 그 해임을 해라 이렇게. 방통위에다 해임해라. 네, 요청을 방통위 했고. 손 하나 안 대고 코풀려고 하지 말고 좀 뭐 해라 뭘 해라. 그렇죠. 근데 뭐 예. 해임하려면 어쨌건 증거 자료는 있어야 되는 예. 거니까 뭐 방통위가 지금 지속적으로 뭐 증거 자료를 모았고 또 이전까지 방문진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번에 이사 구성이 바뀌면서 제출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창원 터널 폭발 사건. 네, 그 2일 오후 1시 20분께 창원 2일 터널 오후 발음이 안 되네. 2일 오후 사람 이름 같아. 2일 오후. 어제 오후. 네, 어제 어제 오후. 그렇죠. 네, 1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창원 김해간 창원 터널 앞 1km에서 예. 1km 지점에서 드럼통 70개의 차량용 윤활유를 싣고 달리던 5톤 화물차가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이었을까요? 뭐였을까? 경찰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를 했는데 목격자 진술과 그거를 종합을 하면 차가 계속 휘청거리다가 예. 갑자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대요. 그럼 졸음운전일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균형을 못 잡은 건가요? 졸음운전보다는 지금 뉴스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서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뭐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대체로 기계 결함, 브레이크 고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건 아닌가. 운전자가 사망했네요. 네, 운전자가 사망을 했고 이렇게 신원 확인이 쉽게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그 불에 타고. 네, 이게 폭발을 했잖아요. 예. 폭발을 해서 총 사고가 몇 명 사망인가요? 3분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55세 여성, 23세 여성인데 앞뒤 차에 있던 분인가요? 반대편 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인데 거기에 이제 그 차량용 윤활유가 드럼통이 쏟아지면서 차량과 부딪혀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차량 9대가 불에 탔고요. 예. 3분이 돌아가시고 5분이 예, 중상인가요? 중상 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23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오래 근무를 하다가 예. 올해 드디어 정규직의 꿈을 이뤘는데 이 차량을 어머님이 주신 차라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이? 어머님은 이제 돌아가신 분의 어머님이 주셨는데 예. 그 어머님은 자기 탓인 줄 그렇게 아시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신다고. 알겠습니다. 자, 정포인트 뉴스 정상훈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여의도 UFC로 돌아옵니다. 서초 사랑전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끝장 토론. 영어 나오면 고개 돌리는 사람들 많아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이철이 청문회 스타 더불어민주당 예, 군사이버 사령부 저격수. 그렇죠? 저격수란 말은 좀 별로 싫어요. 제가 써먹어서 싫어요. 노웰컴. 저 사람도 왔는데 노웰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들리는데 밖에서. 저분들은 웰컴. 예. 자, 그리고 처음 나오셨죠?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님. 홍보본부장입니다. 홍보본부장이? 네네. 당 시청률은 시청률이래? 지지율은 지금 몇 프로죠? 우리 당 지지율 예. 20% 조금 넘고 있습니다. 20% 넘었어요? 네네. 홍보본부장 아니냐 그럼? 10%인데. 그거는 갤럽이나 뭐 KOSI는 좀 다르고. KSOI. KSOI. 여기 여론차 전문가예요, 여기. 뭐 그렇지만 약간 또 틀릴 수 있게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진수입니다. 전직 재선 의원 복지부 장관. 그만하세요. 그 얘기는. 왜요? 싫어요? 너무 오래된 장관이 좋았어요? 의원이 좋았어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어느 게 좋았어요? 지금 최고위원이 제일 좋습니다. 최고위원이? 좋습니다. 당 오늘 소녀풍으로 해서 아주 나이도 소녀예요. 그러니까. 예. 정신연령으로 패션이. 소녀입니다. 자, 그리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한번 지지율 팍팍 오르고 서울에서는 드디어 2위를 달아냈습니다. 지지율. 아십니까? 관심 없어요. 뭔 지지래요? 옆중에 정의당 지지율. 정의당 지지율 윤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청년층 지지율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싸우면 딱 맞아요. 당 지지율 다 합치면 한 200% 되는 거 아니야?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집권이지 뭐. 예.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서님, 방송 너무 재밌어요. 항상 아침마다 기대되는 방송. 따분한 정치를 재밌게 풀어주는 정봉주의 정치쇼 정치율 조사 기간 끝났습니다. 이제 강조 안 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청와대로 간 돈 어디에 쓰였을까? 진수 의원님. 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재만 전 비서관이 탁 불었어요. 네. 불 거라고 예상했어요?
저는 예상을 못했는데 그래도 정호성 전 비서관이 끝끝내 이 박 전 대통령을 좀 디펜드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보면서 예. 이재만 안봉근 두 비서관 또 좀 비슷한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그랬는데 딱 보니까 이제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모시고 있던 분한테 그냥 다 떠넘기는 상황이 돼서 이 박 전 대통령의 이 곤란한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참 좀 그 예측이 불허하고요. 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옥 안에서 또 배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안 됐지만 국민들은 그동안 안 된 상황을 4년 동안 겪고 있었는데요. 국민들을 생각하셔야죠. 아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딱 걸렸어. 에이. 에이. 자, 지지율 2위 정당 정의당.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슬퍼요. 예.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이제 적폐청산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신적폐 이런 이야기 하대요. 근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신적폐가 가능합니까? 단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딱 180. 우리가 말하는 적폐청산은 쌓을 적자에 나쁜 패단. 그래서 패단을 신적폐는 지금 쌓이고 있는 새로 쌓이고 있는 적폐다. 둥글 적자를 쓰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자빨로 어떻게 해볼까 하는 건데. 전혀 그런 거 아니다. 아니 나그 단어가 성립이 안 돼. 먼저도 지금 안 쌓인 시간이 지금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박근혜 전까지는 적폐로 보고 그 이후의 적폐는 신적폐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원님들이 그 국정감사 한번 하고 오잖아요. 워딩에 클래스가 틀려져. 클래스가 더 낮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져요. 예. 컨텐츠와 무관하게 일단 마무리 좀 하세요. 아니 좀 봅시다 좀. 아이고 뭐 말 좀 하려고 하면 이게 방송의 신적폐요. 이 적폐 청산이 진짜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느꼈고요. 특히나 이번에 아마 이철희 의원님하고도 그때 정치발전특위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문제된 특수활동비 이 부분 국회까지 포함해서 모두 이건 진짜 바꿔야 된다. 이제 감사받자. 업무 추진비나 이런 뭐 특수목적 경비로 해서 좀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특히 국정원이 한 5천억 가까이를 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 돈을 갖다가 거기서 삥땅 쳐가지고 거기다 갖다 바치면 쓰겠습니까? 40억씩. 그리고 떡고물 1,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씩 참 한심한. 근데 나름 한심하다고요. 근데 이건 철저히 더 드러내야 더 있을 겁니다. 아마. 아니, 그리고 삥땅이란 방송 용어, 비방송 용어 쓰지 마시고요. 아니, 방송 용어. 이 불에 대해서는 써도 괜찮아요. 너무 죄송한 용어다. 예, 비방송 용어. 그러니까 방송 용어는 빙당. 예. 핑당. 자, 박성중 의원님. 예.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예, 데뷔구라. 제가 와이스 때도 있었고 청와대. DJ 때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모르 계셨었어요? 뭐 행정관으로요. 행정관으로.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은 뭐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DJ 정부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최근에 뭐 그 월간 조선에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 2001년 조사에서 김흥업 씨한테 두 분 국정원장이 3,500만 원 줬다 진술도 나왔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이 조사하고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야 된다. 분명히 해야 된다고 용기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저는 여야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있고 진짜 대한민국의 앞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정보기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정보기관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도 예를 들어서 CIA, FBI, 최근에는 DNI 국가안보국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세 개 정보부처 총괄 예산 편성하고 외부 공개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바뀌었다 해서 새로 들어가서 조사해가 공개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바마한테 돈을 안 주잖아요. 예, 안 주죠. 대신 트럼프한테도 안 주고. 대신 그다음에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 다
각기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타기 정말 하시는 것 같은데. 제도 개선 차원에서 원래 물타기 하시는 예. 거예요. 아니요, 물타기가 아니고요. 그게 객관적인 팩트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통령의 결단은 평가한다. 그리고 이제는 끊자. 그리고 정말 제도 개혁해서 제대로 하자.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전술이에요. 예. 말씀하세요. 물타기가 아니고 아니 저는 사실 오늘 날씨가 참 묘한 감상에 적게 하는 날씨잖아요. 그래서 안 제가 그런데요? 오늘 비가 짜증나던데? 아니 오목기호역에 내려서 예. 오목공원 쪽을 쭉 걸으면서 기분이 굉장히 맞아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튜디오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정치 이야기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급 짜증 모드로 이걸 들어가는데 좀 소프팅 풀어줘야지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면서 어렵고 짜증나는 정치인데 이렇게 좀 재밌게 들으면서 이해가 좀 되는구나. 근데 오늘 제가 예. 이 오목공원 옆을 쭉 걸어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오늘 기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분은 지금 오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강제로 지금 제명될 어떻게 됐는지